멈추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혹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지갑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지갑은 돈이 편히 쉬는 집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돈도 질려서 도망가는 돈의 무덤입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합니다. 남들처럼 사치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 통장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겁니까? 왜 빚은 줄어들지 않고 나갈 돈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피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여러분이 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돈을 담는 그릇, 즉 지갑을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풍수적으로 재물이 머무는 집이자 돈이 새끼를 치는 산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곳간이 영수증 쪼가리와 쓰레기로 꽉 막혀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 들어오려던 재물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집이 더러우면 사람도 들어가기 싫은 법인데 하물며 영물인 돈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지갑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싼 명품 지갑을 사라고 부추기는 장사꾼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1000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써도 그 속이 썩어 있으면 그건 그냥 비싼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반대로 시장통에서 산 5,000원짜리 지갑이라도 주인의 정성과 비법이 들어가면 그 지갑은 돈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오늘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낡은 지갑을 걸어다니는 금고로 만드는 기막힌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쌀독을 여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하얀 쌀알 속에 2016년 벼락부자가 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고작 쌀알 몇 개로 팔자가 바뀌냐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 의심조차 내려놓으십시오. 옛 어른들은 쌀을 곧 돈이라 여겼고 생명이라 여겼습니다. 이 작은 쌀알 하나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지갑 속으로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꽉 막혔던 돈줄이 댐이 터지듯 터질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16년은 병5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강력한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불은 돈을 태워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이 불같은 기운 속에서 내 돈이 타버리지 않게 지켜줄 유일한 비책이 바로 오늘 공개할 지갑술입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듣고 따라 하시는 분은 단 3일 뒤부터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이래도 돈이 모이지 않는 억울한 인생,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자식들에게는 부의 기운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낡은 지갑을 앞에 두고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마르지 않는 화수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운명 개조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비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주 냉정하고도 아픈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뒷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지갑이 두툼하십니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지갑을 보면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만약 그 두께가 빳빳한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져서 두꺼운 것이라면 저는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사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분들의 지갑이 터질 듯이 두꺼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은 고작 몇천 원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몇 달 전 마트에서 장보고 무심코 받아놓은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 언제 만났는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낡은 명함들. 이미 유효 기간이 다 지나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쿠폰들, 그리고 혹시나 대박이 터질까 싶어서 일주일 내내 품고 다녔던 로또 용지들, 이런 잡동사니들이 지갑의 주인이 되어 정작 귀한 돈이 앉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방에 쓰레기 봉투가 가득 쌓여 있고 먼지 구덩이라면은 그 집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려다가도 악취에 코를 막고 도망갈 것입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지갑은 내 재물이 숨쉬고 잠자는 안방입니다. 돈도 영물이라서 자기가 대접받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곳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머물려고 하지만 더럽고 꽉 막힌 곳에서는 단 1분 1초도 머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값이다 뭐다 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물건들을 책상 위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제 눈으로 하나하나 검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난을 부르는 삼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지갑에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가난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영수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혹은 나중에 가계부 쓴답시고 영수증을 받아서 지갑에 쑤셔 넣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의 흔적, 즉 지출의 기운을 왜 지갑에 고이 모셔두십니까? 이것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은 돈아 계속 나가라, 나는 돈 쓰는 게 너무 좋다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나간 돈의 음지가 지갑에 가득 차면 새로 들어올 양기인 돈을 밀어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지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영수증을 지갑에 넣지 않습니다. 받는 즉시 버리거나 꼭 필요하다면 주머니에 따로 넣거나 별도의 봉투에 보관합니다. 지갑은 오로지 들어올 돈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에 묵혀둔 영수증들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행위가 막힌 돈의 구멍을 막는 첫 번째 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인연의 명함입니다. 지갑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의 명함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락도 안 하고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명함, 이것은 풍수적으로 정체된 기운, 즉 고인물입니다. 지갑은 살아있는 기운이 돌고 돌아야 재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운이 다한 죽은 인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법인데 낡은 인연이 새 인연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서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명함을 버린다고 그 사람에게 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함으로써 내 인간관계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새 인연이 오고 그 새 인연이 여러분에게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오래된 로또 용지나 복권입니다. 스님, 로또 한 장 지갑에 넣고 다니면 왠지 희망이 생기고 든든하잖아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당첨되지 않은 로또 용지 혹은 당첨일이 지난 복권을 부적처럼 넣고 다니는 것은 내 무의식에 허황된 꿈을 심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정제는 내가 땀을 흘려보는 바른 재물이고 편제는 횡재수나 투기 같은 치우친 재물입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 로또 같은 유행을 바라는 물건이 터주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땀을 흘려보는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나는 노력 안 하고 한 방만 노릴 거야 라는 게으른 파장이 지갑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던 월급도 사업 수익도 불안해집니다. 돈은 성실한 자를 좋아하지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또는 사시면 책상 서랍이나 다른 곳에 두십시오. 지갑은 지극히 현실적인 돈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꿈을 담지 말고 현실의 돈을 담으십시오. 자, 이제 다 버리셨습니까? 텅 빈 지갑을 한번 보십시오. 가죽이 얇아지고 훌쭉해진 그 지갑이 허전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시원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 텅 빈 공간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의 지갑은 돈을 맞이할 목욕 재개를 마친 셈입니다. 마치 갓 지은 밥솥이 텅 비어 있어야 새 밥을 가득 담을 수 있듯이 지갑도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는 돈을 미친 듯이 끌어당길 강력한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돈 안 들지만 그 어떤 비싼 부적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비법,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쌀통을 여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지갑을 깨끗하게 비웠으니 그 빈 공간에 돈을 불러 모을 강력한 자석을 심을 차례입니다. 많은 풍수가들이 지갑에 부적을 넣어라. 금박그림을 넣어라. 혹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트 스티커를 붙여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정성도 대단하고 효과를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알려드릴 방법은 그런 인위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재물 증식의 비법입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쌀입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쌀 중에서 가장 윤기가 흐르고 깨지지 않은 온전한 쌀알을 고르십시오. 깨진 쌀은 안 됩니다. 흠집이 난 쌀도 안 됩니다. 마치 보석을 고르듯이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왜 하필 쌀일까요? 한자 쌀미자를 뜯어보면 88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8번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쌀알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기운과 사람의 정성이 아주 밀도 높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곧 화폐였고 쌀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부잣집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가득했고 가난한 집 쌀독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즉 쌀은 재물의 근본이자 돈의 씨앗입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린 부적이나 스티커는 흉내만 낼 뿐이지만 살아있는 곡식인 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쌀알을 몇 개나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한 줄 집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21개를 세워서 준비하십시오. 하나, 둘, 셋. 천천히 마음을 담아 세십시오. 왜 21개일까요? 동양 철학에서 삼은 천지인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숫자이고 7은 행운과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3과 7이 만나는 숫자가 바로 21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견딘 시간도 37, 즉 21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도 21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즉 21라는 숫자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숫자이자 완성을 뜻하는
우주의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쌀알 21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개의 쌀알이 준비되었다면 이것을 그냥 지갑에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쌀이 흩어지면 돈도 흩어집니다. 이 귀한 씨앗을 감싸줄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색종이도 좋고 편지 봉투도 좋습니다. 단 색깔은 무조건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한지면 더 좋고 없으면 붉은색 색종이를 사용하십시오. 2026년은 병 5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강력한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는 해입니다. 이 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고 나쁜 기운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는 색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또한 붉은색은 예로부터 양기를 뜻하며 재물을 폭발시키는 색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왜 붉은 봉투에 돈을 담아주겠습니까? 돈이 불어나라는 뜻입니다. 붉은 종이 위에 쌀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종이를 곱게 접으십시오. 접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십시오. 이것은 쌀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재물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내 지갑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거대한 돈나무가 될 것이다. 아주 간절하게 염원하며 쌀알이 빠져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접으십시오. 작게 접은 이 붉은 봉투를 이제 지갑에 넣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지폐가 들어가는 가장 깊숙한 곳이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동전 칸에는 넣지 마십시오. 동전의 새 기운과 부딪히면 좋지 않습니다. 지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쪽에 마치 터주 대감처럼 자리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자돈이라고 부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씨앗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갑 속에 넣어둔 이 쌀알 봉투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종자돈입니다. 이것이 지갑 속에 버티고 있는 한 여러분의 지갑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돈이 나갔다가도 이 쌀의 기운에 이끌려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갑을 단순한 가죽 주머니에서 돈을 불리는 인큐베이터, 즉 산실로 바꾸는 의식입니다. 돈은 생명력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죽어있는 그림이나 스티커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지갑을 생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비법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쌀과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절한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남이 써준 부적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쌀알을 하나를 세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 마음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파동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그리고 딱 사흘만 기다려 보십시오.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공돈이 생기거나 꽉 막혔던 사업 자금이 융통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을 엉망으로 관리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대하는 태도, 즉 돈을 왕처럼 모시는 지갑정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껏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니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쌀알이라는 강력한 재물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듯이 비법만 해놓고 지갑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돈을 왕처럼 모시는 예절입니다. 돈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감정이 있는 영물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평생 붙어 있으려 하지만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냉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돈을 어떻게 지갑에 넣으십니까? 계산대 뒤에 있는 사람 눈치 보느라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지폐를 꼬깃꼬깃 구겨서 아무렇게나 쑤셔 넣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반으로 뚝 접어서 주머니에 찔러 넣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돈 보고 제발 내 곁에서 떠나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구기는 행위는 귀한 손님의 멱살을 잡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다시 오고 싶은 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갑에 돈을 넣을 때는 반드시 구겨진 부분을 펴서 빳빳하게 펴서 넣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다리미로 다릴 정성은 없더라도 손으로 꾹꾹 눌러서 주름을 펴주는 정성은 보여야 합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지폐의 방향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돈이 나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서 지폐 속 인물들의 머리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머리가 지갑의 입구 쪽, 즉 바깥쪽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갑의 깊은 안쪽을 향해 있습니까? 만약 인물의 머리가 바깥쪽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돈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인이 지갑을 열기만 하면 튀어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모일 틈이 없이 줄줄 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물의 머리가 지갑의 안쪽, 즉 깊은 곳을 향하게 거꾸로 꽂혀 있다면 그것은 돈이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편안하게 눕는 형국입니다. 나는 이 집이 좋으니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지폐를 꺼내서 인물의 머리가 지갑 안쪽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넣으십시오. 돈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앞만 보게 하여 재물을 가두는 비법입니다. 또한 돈의 서열도 중요합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앞쪽에는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같은 작은 돈을 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깊숙한 뒤쪽에는 5만 원권 같은 큰 돈을 두십시오. 이것은 큰 형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집안을 지키고 아우들이 앞에서 심부름을 하는 위계의 질서입니다. 큰 돈이 가장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지갑의 기운이 가벼워지지 않고 중심이 잡힙니다. 5만 원권이 맨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함부로 지갑을 열어 돈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혹시 정말 깨끗하고 빳빳한 새 지폐가 들어온다면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 돈은 쓰라고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수호신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은행에 가서 신분으로 바꿔오셔도 좋고 우연히 거스름 돈으로 받은 새 돈이라도 좋습니다. 5만 원권 한 장 정도는 아예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갑 맨 뒤에 부적처럼 모셔두십시오. 이 돈을 우리는 어머니 돈, 즉 모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셔야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이 어머니 돈이 지갑에 딱 버티고 있어야 밖으로 나갔던 돈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급하다고 흘려서 쓰지 마십시오. 그 돈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도 구멍이 뚫립니다. 보살님들, 돈을 왕처럼 모시라는 말이 돈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에너지에 감사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귀하게 여기면은 돈도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갑에 돈을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게 와줘서 고맙다. 이곳에서 편히 쉬어라.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동전과 지폐를 황금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지갑 정리도 끝났고 돈을 모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갑에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이것을 어기면은 쌀알을 넣은 돈을 거꾸로 꽂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는 절대금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갑 속에 재물의 씨앗도 심었고 돈을 모시는 예절도 익혔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이제 완벽한 금고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성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금기를 어기시면은 쌀알을 1000개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꼭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금기는 바로 남이 쓰던 중고 지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당근이나 중고장터에서 명품 지갑이라고 싸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지갑은 그 사람의 재물운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입니다. 속옷을 남이랑 나눠 입지 않듯이 지갑도 남의 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전 주인이 사업이 망해서 돈이 급해 지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한 기운, 패가 망신의 기운이 고스란히 그 지갑에 남아있다가 여러분에게 옮겨 붙습니다. 남의 애군을 내 돈 주고 사오는 꼴입니다. 반대로 부자의 지갑을 물려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모르는 사람의 지갑은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시장에서 5,000원짜리 새 지갑을 사서 내 기운을 채우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지갑 속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 저는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갑은 살아있는 돈이 들어와서 뛰어놀아야 하는 양기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사진은 음의 기운입니다. 양기가 넘쳐야 할 곳에 음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돈이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고인의 사진은 앨범에 고이 모셔두고 추억하십시오. 지갑에는 오로지 나와 내 돈의 기운만 존재해야 합니다. 심지어 산 가족의 사진이라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오자마자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빠져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지갑은 오로지 돈만을 위한 독방이어야 합니다. 3번째 금기는 바로 찢어지고 해진 지갑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낀다고 혹은 정이 들었다고 가죽이 다 벗겨지고 모서리가 터진 지갑을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내 집 지붕이 뚫려서 비가 줄줄 새는데 수리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갑이 헐어서 구멍이 났다는 것은 재물운의 결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담아도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나갑니다. 비싼 지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짜리라도 반듯하고 깨끗한 새 지갑이 흔 명품 지갑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갑이 낡았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돈에 대한 예의고 새 돈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갑 속 쓰레기를 비우고 쌀알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까와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단순한 가죽 덩어리가 아니라 내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보물단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에 벼락 같은 재물운이 꼽히도록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들리는 동안 여러분의 지갑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오를 것입니다. 비 옵니다. 비 옵니다. 간절히 비 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천지 심령님이시여, 이 법문을 듣고 낡은 지갑을 정갈하게 닦아낸 우리 불자님들을 굽어 살피소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남몰래 눈물 흘리던 이들의 서러움을 오늘 제가 올리는 이 공양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갑 속에 심어둔 2개의 쌀이 거대한 싹을 틔워 잎사귀마다 5만 원권이 열리고 가지마다 황금이 맺히는 거대한 재물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다가오는 2026년 병호년에는 이 지갑을 여는 순간마다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이 100배, 1000배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난의 귀신은 붉은 봉투의 기운에 놀라 도망가게 하시고 오로지 부귀와 영화의 기운만이 이들의 지갑과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다짐한 모든 인연들의 지갑이 걸어다니는 금고가 되고 움직이는 은행이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가슴속이 웅장해지고 손끝에 짜릿한 기운이 도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될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의 기운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쌀알 비방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복은 나누어야 커지는 법이고 비방은 함께해야 그 힘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적어 주십시오. 내 지갑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나는 2016년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주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쓴 그 댓글이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불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재물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밝혀두겠습니다. 오늘도 꽉 찬 지갑처럼 든든한 하루 보내십시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